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드디어 도형의 닮음을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도형의 닮음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질, 그러니까 정리들이죠. 많은 형태의 어떤 도형들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닮음 기본 이론에 의해서 이 안에 어떤 성질들이 또 성립하는가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파헤치는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거 그런 것들은 가능한 조금 배제하고요. 조금 음미를 해봐야 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오늘도 기본은 물론이고 확장 정리까지 최대한 또 난해한 문제들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형의 닮음이 실제 도형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도형을 그려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죠. 이제 어떤 거냐면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그려졌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거기서 평행한 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우선 첫째는 이제 DE하고 BC하고 평행이기 때문에 각 ADE가 동류각이니까 각 ABC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동류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 ADE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닮음인데 닮음 조건은 이렇게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요. 이거를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면서 공식처럼 그냥 외우던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닮음이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AD가 AB하고 이게 대응 변이니까 이것이 오른쪽에 AE하고 AC하고 이런 변관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기본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성립이 되면 AD하고 DB예요. 이 비율이 AE하고 EC의 비율이 성립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AD 대 AB가 AE 대 AC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쉽게 왜 그런지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성립하면 내려가면서 평행선 사이에 AD 대 DB가 AE 대 AC라는 비율이 이게 왜 성립할까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비례식이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우리가 잠깐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기본 비례식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기하지만 기하를 다루다가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비례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A 대 B가 X 대 Y면 요건 이제 비례식이고요. 이거를 분수꼴로 나타내면은 B분의 A가 Y분의 X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분수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와 같은 등식을
상대적인 크기로 바꾸어서 표현한 게 비례식인데요. 바로 이게 같은 식인데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이건 비례식이고, 즉 비례식이라는 거는 이것은 상관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비율들이 성립하는가를 나타내는 상관관계고요. 뒤에 있는 이것은 이거를 상대적인 크기로 표현한 분수의 등가입니다. 등가.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 크기가 서로 상대적인 크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건 이제 수의 크기입니다. 수의 크기 관계가 이와 같이 성립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약간은 다릅니다. 왼쪽은 비례식이고 오른쪽은 분수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상대적인 크기의 상관관계로 표현한 것을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특히 제 영상을 듣는 초등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암기식으로 이렇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고 이렇게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등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양변에 YB를 곱한 거죠.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한 것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것과 같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와 같은 등식이 다시 성립하는데, 이 식을 비례식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로 나타냈을 때 왜 이렇게 되는가를 모르고 비례식 하나 딸랑 써놓고 내항끼리 외항끼리 어쩌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연비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를 연비 관계로 이거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A 대 B가 X 대 Y다. 그러면 이 얘기는 B분의 A가 Y분의 X란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다시 바꾸면 이렇게 곱한 게 대각선 곱한 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B와 X를 서로 바꿔도 같은 등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X분의 A가 Y분의 B라는 얘기인데 같은 등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비례식에서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분자 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분모 텀이 돼서 이 분수의 값이 크기가 같다 이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A 대 B가 X 대 Y면 그럼 이제 B 대 C가 이게 Y 대 Z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그러면 얘는 Y분의 B가 Z분의 C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두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같으니까 요 Y분의 B라는 이 텀이 같은 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A가 B고 and B가 C라는 얘기인데, 이면 이건 ABC가 같다. 이건 이제 공리입니다. 공리. 유클리드의 10가지 공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3단 논법이라 하죠. A 대 B가 B 대 C와 같으면 A, B, C가 전부 같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 식입니다. 따라서 A 대 B 대 C는 이 등식이 같다는 얘기니까 X분의 A가 Y분의 B가 Z분의 C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이건데, 여러분들이 위에 제가 이렇게 조심해라, 그냥 산수로 막 외우고 하지 말라 했던 얘기가 내항끼리 외항끼리 어쩌고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중간에 뭐를 좀 생략했네요. X 대 Y 대 Z면 분수로 나타내면 X분의 A가 Y분의 B가 3단 논법에 의해서 Z분의 C란 얘기인데, 이건데 위에 한 것처럼 내항끼리 곱한 거 외항끼리 곱한 게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건 내항이고 이거는 중항이고 뭐 이거는 외항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러한 등식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cx가 라고 하면은 이렇게 c와 x가 이렇게 곱한 것이 그 by랑 같다,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 이렇게 곱과 같아지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 2대 3이 이게 4대 8대 12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곱한 게 10인데 이렇게 곱한 건 18이잖아요. 이렇게 곱한 거는 물론 10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바로 이 비례식을 단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내항끼리 외항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은 바꿔서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1이 8분의 2가 12분의 3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등식을 상대적인 크기로 비교해 놓은 그 식, 즉 비례식으로 표시하면 바로 얘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비례식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면 자, A 대 B가 X 대 Y라는 기본식이 있으면, 그러면 얘는 이제 X분의 A가 Y분의 B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K라고 놓으면, 그러면 이제 A는 XK가 되고, 그 다음 B는 YK가 되는데, 요게 이제 기본식입니다. 이 기본식이 성립하면 두 번째는 이 합입니다. 요 비례 관계에서 합으로 표현을 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 대 A 더하기 B는 이건 이제 A 더하기 B분의 A란 얘기인데, 얘는 요 식입니다. A가 XK고 B가 YK를 이 식에다 넣으면 XK 더하기 B가 YK 분의 A가 XK니까 K를 다 약분을 하고 나면 X 더하기 Y분의 X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함께 성립하는 게 A 대 A 더하기 B라는 비례식은 X 대 X 더하기 Y라는 비례식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다시요. A 대 B가 X 대 Y라는 이런 기본 비례식이 성립하면 이와 같은 확장 비례식이 또 성립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비례식에서 합에 관한 확장 정리다 그래서 그걸 합비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비례이 비례식에서 합에 관한 정리가 성립한다, 이제 이 소리인데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확장을 또 하면, 이번에는 A 대 B가 X 더하기 Y면 A 대 B 빼기 A 또는 A 빼기 B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B 빼기 A분의 A인데, A는 XK고 그 다음 B는 YK고 그 다음에 XK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K 약분돼서 날라가고 Y 빼기 X분의 X라는 비례식이니까, 따라서 X 대 Y 빼기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A 대 B 빼기 A는 X 대 Y 빼기 X라는 비례식도 성립합니다. 물론 요거는 B 빼기 A가 아니고 A 빼기 B여도 성립합니다. 여기도 X 빼기 Y로 바꾸면 되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 조금 전에는 합해서 했죠. 지금은 이제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비엘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식은 제비엘이라고 합니다. 제한다 그 얘기죠. 비례식에서 제했다, 빼면 제한 거니까.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쓸 겁니다. 이 표현 다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수학 교과서를 대폭 그들의 표현법으로 바꿔놓은 건데, 다 한자 표현이죠. 요즘은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제비엘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또 하나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 5가 6대 10이 성립하면 3대
예, 5 빼기 3을 하면은, 예, 그러면 이게 3 대 2겠죠? 예, 이거는 6 대 10 빼기 6을 하면은, 예, 이게 6 대 4가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의 확장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돌아가서 바로 이 식입니다. 자, 이 길이를 A라 하고, 자,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XY라고 놔 볼게요. 네,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자, 한 장 넘길게요. 네, A 대 B가 X 대 Y라는 게 기본식이었는데, 예, 제비의 리에 의해서 A 대 예, B 빼기 A가 X 대 Y 빼기 X도 반드시 항상 성립합니다. 이 확장 정리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A 대 B 빼기 A라는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A 대 요게 B 빼기 A죠. 그 다음 요거 X 대 여기가 Y 빼기 X가 돼서, 그래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외워서 했을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있게 되면 닮음에 의해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비례식이 성립하는 게 이 비례식의 확장 정리에서 성립을 하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D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놓으면 AD 대 AB가 A 대 AC인데, 이 식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AD 대 AB가 AD 더하기 DB입니다. 가 AE 대 예, AC가 AEC 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내한끼리 외한끼리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면 AD 곱하기 AE 더하기 AD 곱하기 EC를 정리하면 AE 곱하기 AD 더하기 AE 곱하기 BD인데 DB 이렇게 되는데, 이 양변의 식을 보면 ADA라는 식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AD 곱하기 A, 여기도 AD 곱하기 A가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AD 곱하기 EC가 이 식이 A 곱하기 DB인데, 이 식에서 양변에 얘로 나눌게요. 동시에 요 DB하고 그 다음에 EC하고 요거를 양변에 동시에 나눌게요. 그러니까 나누기 EC 곱하기 DB라는 걸로 동시에 나누면, 그러면 AD 대 나누면 DB가 AE 대 EC라는 성립이,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니까 요거를 옆으로 비례식으로 쓴 게 AD 대 DB죠. 이게 AE 대 EC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앞에 설명한 것처럼 비례식의 확장 정리입니다. 요 비례식의 확장 정리에 의해서 제비의 리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하니까, 이 제비의 리를 이 그림에서 적용을 하면은
예, AD 대 DB가 A 대 EC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예, 이렇게도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요건 이제 좀 살짝 발상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네, 엄청난 뭐 발상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발상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평행한 선을 네, 이렇게 걷는데 여기에 도조선을 이쪽으로 하나 긋게요. 자, AE하고 예, 평행하도록 D를 지나 긋겠습니다. 예, 이렇게 긋게 되면 예, 그러면 예, 이렇게 긋게 되면 예, 이렇게 동유각이 예, 같아지고 그 다음 얘하고 동유각이 이렇게 같아지고 여기 다시 동유각이 같아지니까 예, 삼각형 ADE하고 그 다음에 요 작게 만들어준 삼각형 여기 F라고 놓을게요. DBF 예, 이게 이제 닮음이 되는데 예, 각이 같으니까 닮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색깔을 칠해 볼게요. 네, 요 삼각형하고 예, 그리고 예,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물론 요 닮음은 이쪽에 E에서 A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 예, 이렇게 놓으면 요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예, AD하고 DB가 대응변이죠. 예, 이게 예, AE 대 예, 대응변이 DF인데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예,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얘가 평행사변형입니다. 예, 이렇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예, 이 길이가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DF의 이 길이가 예, EC랑 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예,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비례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다지 뭐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이 도형들은 굉장히 눈에 익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기본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아하 저건 내가 안다 저건 많이 해봤다 뭐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각이 같도록 뭐 A라고 할게요. 이 각을 A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삼각형 ADE하고 ACB를 보면 꼭지각 A가 공통이고 남은 각이 같으니까 각이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DE하고 삼각형 ACB가 닮음인데 닮음 조건은 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으니까 AT 대 AE가 대응변 AC 대 AB가 되는데 이거를 이 비례식을 풀어보면 AD 곱하기 AB가 A 곱하기 AC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비례식이 성립하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면 원의 성질을 배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 정리를 제가 설명하면서 외심을 할 때 각도 관계를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원안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어떤 다각형이 내접할 때 원주각 관계, 중심각 관계, 그 다음에 사각형이 내접할 때 네대각의 합의 위치 관계, 이런 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 각 A가 이 각이 얘랑 같기 때문에 요게 원안에 내접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가 각 D, 사각형 DBCE에서 요 각 D하고 그 다음 C하고 이 합이 180이니까 사각형 DBC입니다. 이게 원안에 내접하는 내접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원의 성질을 배운 사람은 원박해 한 점에서 할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엄청 중요한 공식이라고 외웠을 겁니다. 그 공식이 바로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중2 때 바로 이 그림인데, 제가 원을 그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꼭지점 D, B, C를 통과하는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인데, 아이고 원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다시 좀 그려볼까요? 네, 이런 원이 타원이 그려졌네. 이러한 원이 이제 그려지는 건데, 그래서 3학년 거를 미리 선행으로 막 앞당겼고 한 사람은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박해 한 점에서 할선 두 개를 이렇게 그어요. 예,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를 P라 놓고 A, B, C, D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중3 원의 성질에서 아주 기본 성질인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각도 관계, 원의 성질의 원의 성질의 각도 관계에 의해서 잠깐만요. 이 그림이 어,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거 2번인데요. 자,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이 같은 그림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각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할선 두 개를 그었을 때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중3 원의 성질에서 배운 그 내용이 바로 중3 내용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닮음 내용입니다. 이 닮음의 그림이 이건데, 다만 중학교 2학년 때는 원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원을 안 그렸을 뿐이지,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예, 이렇게 원이 그려진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봐서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자, 이런 사다리꼴에서 바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A 대 EB가 예, DF 대 예, FC라는 식이 이제 성립한 거. 요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요 그림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 이렇게 선 하나를 그으면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림이 요렇게 A를 지나서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예, 아까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게 되면 바로 예, 이 그림입니다. 예, 요 삼각형에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 여기를 뭐 A, E, F 여기 G라 놓을게요. H라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사각형 AG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렇게 갔고 이 길이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식인데, 그래 이 길이가 일로 옮겨지고 이 길이는 이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비례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의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모래시계 형태의 그림입니다. 여기 가운데를 O라고 놓을게요. 자, A, B, C, D라고 이렇게 제가 놓고요. 가운데 O라고 놓고 평행할 때입니다. 이렇게 평행할 때 모래시계 형태로 점 O를 지나서 2미의 직선을 그을 겁니다. O를 지나게 2미의 직선을 긋고 위아래를 PQ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는 삼각형 AOP 하고요. AOP, 그 다음 COQ. 이렇게 닮음이 되고, 닮음되는 이유는 이렇게 억각이 같으니까 닮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억각이니까 닮음이 되고요. 삼각형 POD가 네, QOB가 되는데, 네, 이것도 AA 닮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닮음에 의해서 요 삼각형에서 먼저 이렇게 제가 까만 색깔로 칠해 볼게요. 네, 이 색깔이 안 칠해지나 다시요. 예, 요 삼각형에서 예, AP 대 PO가 예, 이것 대 이거가 QC 대 예, QO가 되고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같은 비례식이죠. 그래서 예, 얘를 바꾸면 예, AP 대 QC가 예, 이게 PO 대 예, QD가 되는데 QO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닮음이 다시 성립되니까 자, 빨간 펜으로 제가 색칠을 할게요. 이렇게 칠하면 이번에는 그 PD 대 PO가 BQ 대 QO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 두 개를 자리 바꿔도 되니까 PD 대 BQ가 PO 대
Q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보면 요게 같은 비례식이니까, 같은 식이니까, 따라서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AP 대 QC가 PD 대 BQ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거 비례식에서 서로 자리 바꿔도 같은 식이니까 결과적으로 AP 대 PD가 QC 대 BQ라는 비례식이 성립하는데, 저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모래시계 형태를 이렇게 잡게 되면 AP 대 PD는 이것 대 이거는 QC 대 BQ.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이것 대 이거라는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모래시계에서. 또는 이렇게도 성립하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성립합니다. 아까 비례식의 확장 정리죠. 그 확장 정리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비례식이 성립하고, 또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비례식도 다 성립합니다. 아까 비례식의 확장. 그래서 비례식의 확장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도형의 닮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닮음에서는 계속 비례식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례식의 확장 정리들이 어떤 게 성립하는 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기본 정리들에서 기본 정리이지만 도형의 닮음에서 가장 중요한 닮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 교과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사형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요거까지 할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사형 정리, 요 사는 그림자입니다. 아주 그 빛 사자입니다. 빛, 영 그림자 영자. 그 빛을 조였을 때에 나타나는 밑에 그림자에서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는 어떤 닮은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것은 별표 100만 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의 꼭지점 A에서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학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익숙함에 의해서 뭘 문제를 푸는 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전 문제를 풀 때 익숙함이 많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오직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이 경험적 지식의 공부 방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바로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경험적 지식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직 경험적 지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은 이론적 베이스에 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의 습득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공부 방법을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각을 점이라 놓으면 점 동그라미가 90도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되고, 그럼 여기가 점이 될 텐데, 이때 왼쪽 삼각형 ABH를 기역이라 할게요. 오른쪽 AHC를 니은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 얘를 디귿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자, 삼각형 ABH하고 삼각형 CAH 하고 삼각형 CBA가 닮음이 되는데 전부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ABH 요게 기역이고 그 다음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신 삼각형이 되는데요. 첫째 기역이라는 삼각형하고 디귿이라는 삼각형입니다. 여기서 AB 대 BH는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찾는 방법은 요 수식입니다. 이 비례식에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AB 대 BH는 제가 빨간 펜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자, AB 대 BH는 그러면 디귿에서 BC 대 A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외웠던 공식일 겁니다.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니은하고 디귿에서 AC 대 HC가 그러면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AC 대 HC, AC 대 HC는 BC 대 A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는 거는 반대쪽 AC의 제곱은 HC 곱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역 니은에서 볼게요. 기역 니은에서 보면 BH 대 AH는 BH 대 AH 그러니까 BH 대 AH는 AH 대 CH 그러니까 이번에는 AH의 제곱이 BH 곱하기 CH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운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왼쪽 삼각형 기역하고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에서 AB와 AC가 기역 니은에서 AB와 AC가 대응변이니까 지난 시간에 제곱을 하면 넓이 B라 그랬죠? 그럼 이제 AB 제곱 대 AC 제곱은 그러면 기역의 넓이와 니은의 넓이 B니까 현재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 B가 밑변의 비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얘를 그려서 써볼게요. BH 곱하기 BC 대 AC의 제곱이 HC 곱하기 BC니까 이 식에서 BC가 같이 없어지고 나면 BH 대 HC 이렇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제곱을 하면 넓이 B니까 제곱하면 AB제곱 대 AC제곱은 기역의 넓이 대 니은의 넓이 기역의 넓이 대 니은의 넓이는 밑변 대 밑변 BH에서 HC의 비율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하나를 더 음미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공식 이거 한번 음미해 볼게요. 바로 이 식입니다. 자, 이 식에서 여기에 보면 그 제가 요 표시를 해 볼게요. 각 이각하고 이각이 같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말은 이게 우리 저기 외심할 때 저평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우리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예, 이렇게 접선을 긋고, 예. 자, 이렇게 접선을 긋고 나면, 예, 여기 좀, 예, 좀 떨어졌는데,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저평각 A가 여기랑 같아진다. 이거 한 적이 있죠. 또 이제 이쪽이 B라면 여기랑 같아진다. 이걸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접선이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은 내접삼각형에서 먼 쪽 각과 같아진다. 이건데, 되돌아와서 볼게요.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각입니다. 이 각은 이제 사실은 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이 이와 같이 있을 때에, 예, 이게 접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입니다. 예,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게 되면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바로 중3 내용으로 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도 지금 선행을 좀 한 학생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 될 텐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에서 여기를 뭐 P라고 하고 T라고 하고 이거 AB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원박해 한 점에서 접선과 할선을 그리면,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AB의 제곱은 원박해 한 점에서 접선의 제곱은 할선,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공식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1번 공식인 겁니다. 1번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원의 성질에서 다시 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만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이 닮음 내용이 몽땅 100% 중3 원의 성질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원을 그려 가지고 하지 않았을 뿐, 원을 그리게 되면 그게 3학년 때 배우는 원의 성질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각이 한번 볼게요. 자, 이 각이 이 각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제 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접선이 이렇게 근 게 접선이 되고 원은 이렇게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C에서, 바로 C라는 지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접선과 할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중학교 3학년 원의 성질의 내용이 바로 중2 때 배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 이론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원을 그리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학년 기하, 2학년 기하, 3학년 기하들이 각각 무관하지 않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학생들은 개통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의 묶음으로 이게 하나의 이론체계 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따로따로 잘라서 단편적 지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몇 학년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원이 이제 그려졌을 때 이 원 안에 임의의 현을 두 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에서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 우리 외심할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쓰면 이게 원주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닮음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닮음이 되니까 AO 대 BO가 안쪽으로 할게요. AO 대 BO가 대응변 DO 대 CO가 되니까 내항 외항끼리 곱하면 이런 식이 성립해요. AO 곱하기 CO가 BO 곱하기 DO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어렵지 않죠? 3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 여기 조금 전에 했던 요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 세 번째 공식이 바로 금방 제가 설명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 안에 지름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고 AB라고 놓게 되면 원주상에 아무데나 점을 찍더라도 원주각이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90도가 되는데 이때 C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은 CH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사형정리에서 세 번째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식은 중3 원의 성질로 올라가면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를 확장하고 하면 전부 연계선상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부를 할 때 항상 하나의 이론을 세트로 묶어 가지고 크게 작은 이론에서부터 기본 이론에서부터 확장해서 하나의 세팅된 이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커다랗게 뭐 이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라 가지고 똑딱똑딱 외워서 이거 몇 학년 거 잘라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실제 그렇게 공부하려면 그렇게 된 누군가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그렇게 잘 정리된 책이 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은 있습니다. 책은 제가 지은 인사이트 수학이라는 책이 정확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은 책인데 저자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것이 연계선상에서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지를 커다란 묶음의 틀에서 그렇게 개념들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영상 찍는 것이 책 광고하기 위해서 노. 저는 이 영상 댓글에 항상 제가 쓰는데 저는 재능 기부를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를 광고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요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형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은데요. 그 난해한 문제들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도형의 닮음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실전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